자,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계속해서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3회 법인 주체 회계관리 2급은 원래 작업을 한 번에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 파트로 나눠서 토요일에 작업을 했고 8월 20일자에 오늘 8월 21일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3월 9일에 주식 10주 액면 금액은 500원이고요. 발행 금액은 1200원입니다. 자,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자본에 조달을 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A는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발행된 금액은 12,000원이기 때문에 돈 받는 금액도 12,000원만큼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주식 액면 금액을 초과했다라고 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만큼 대변에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B에 대한 얘기를 요렇게 이제 계정 과목 및 회계 처리 방법을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은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 합계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요거는 자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벌어들인 이익 중 회사가 남아있는 금액이다. 사내의 유보라 해가지고 2월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하는데, 이 문제는 자본거래이지 손익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디귿, 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 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이다. 당연히 맞죠. 우리 B에 대한 얘기,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는 기역에 대한 얘기고요. B는 디귿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모두 맞는 건 4번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 항목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근데 이 문제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라고 찾으면은요, 이 문제가 의도가 뭐냐면은 같은 것이 이제 3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당연히 같은 게 3개가 아닌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똑같은 게 3개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고 그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으면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해당되냐? 자본 중에서. 그렇죠. 자본 조정에 해당되죠. 자본 조정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본 조정에 들어가고요. 자기 주식도 역시 자본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자본에 5가지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 감자 차익은 그렇죠. 자본 거래에 해당되니까 요거는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은요, 플러스 성격으로 약간 보시면 되고요. 자기 주차분 손실은 그렇죠.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자본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은 3번에 감자 차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이익 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에 남아있는 잉여금이다. 근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면은 사실 본래 12월 31일에는 주주총회 이전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사실 배당을 이제 주기 전이라든지, 그 다음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이제 전에 이제 해당하는 거라고 이제 거의 보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에 남아있는 잉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똑같이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건 맞는데, 자, 이익준비금은요,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고자 상법의 규정에 의거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현금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원래 이제 주식회사는요, 상법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준비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회사가 손해 날 걸 대비를 해서 너희들이 그 비상금 형식으로 적립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손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회사가 손실 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이제 항아리 신주단지에 이익잉여금을 적립을 시키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입니다. 강제적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현금 배당을 제한 것이므로 해당 목적이 실현되고 나서는 이를 다시 배당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임의적립금이라는 의미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임의적립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가 쓰겠다는 의미가 임의적립금이거든요. 그런데 배당하고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배당하고 과연 이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배당 관계가. 그러니까 임의적립금은 특정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현금 배당을 제한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를 다시 현금 배당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만 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배당과 관계가 있냐는. 근데 임의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니까 해당 목적이 실현되고 나서는 다시 현금 배당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임의적립금 얼마 정도 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얼마 정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절차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단기 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적립하기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하고 그 후에도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이제 맞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월 이익잉여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봐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에 이제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고 보시는 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해서 왜 틀렸냐면은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단기 순이익이 아니죠. 뭐죠? 그렇죠.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거는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이거 A 또는 부채의 B로 나타난다. 입니다. 원래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내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내 자산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자산의 증가를 의미를 하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냐? 부채는 이제 돈을 받음으로써 다른 업체에 이제 돈을 또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왜냐면 내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제 타 거래처에 이제 채무가 있으면 그걸로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본은 내 재산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본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근데 수익이 아닌 만약에 이거를 비용으로 이제 설명하자면은 반대로 돼요. 왜냐하면은 돈을 내가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 재산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는 돈을 안 주게 되면은 미지급금이라 늘어나게 되죠. 부채의 증가. 돈 안 주게 되니까 늘어나는 거고, 그럼 자본은 당연히 이제 자산이 내려가니까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비용은 이제 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익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나타나는 정답은 증가, 감소가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9월 1일에 임대하고 2년분에 대한 임대료 12만원을 미리 수령하였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해싱 포인트예요. 2년분에 대한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수령했답니다. 선수죠. 자, 선수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식회사 3일이 2021년부터 23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각각 얼마냐입니다. 왜냐면은 2년간 지금 임대를 했고요. 현재 지금 선수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부채로 처리했는지 수익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2023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당시에 요거는 부채로 회계 처리한 것을 가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선수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 문제에서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요와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2년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120만원만큼 미리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를 한 달의 금액으로 보시면은 1년에는 10만원이지만 현재 지금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이 돼요. 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021년도 이제 수익으로 본다면은 9에서 이제 12월이니까 9, 10, 11, 12 4개월입니다. 5개월, 3개월 아니에요. 4개월입니다. 그래서 9월달 것도 포함해서 4개월이죠. 4개월만큼 수익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2022년 수익은 얼마냐면은 1년, 그러니까 2020 지금 1년, 2022년 수익은 1년이니까 5만원에 12개월, 즉 6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22년 수익은 얼마냐? 그러니까 9개월까지니까 5만원에 9개월, 45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합쳐갖고 전체가 120만원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만원, 60만원, 45만원. 5, 10, 15, 20. 그러니까 20만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5만원에 12달이니까 60만원이 맞고, 여기 틀렸죠. 40만원이죠. 왜냐면 8월 말까지니까. 8월 말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120만원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021년도 수익은 얼마냐면은 20만원. 왜냐면은 9에서 12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수익은 이제 60만원. 그래서 1에서 12월 달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 수익은 40만원. 8개월치만 되죠. 언제? 1에서 8월 말까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의 조건이 맞는 거는요. 20만원,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당하는 수익은요. 한 달에 5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021년도 수익 4개월치, 그 다음에 2022년도 수익 1년치, 2023년 수익 8개월치 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비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입니다. 법인세는 사실 12월 말 이제 법인 기준으로 이제 3월 31일까지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12월 31일에는 납부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법인세 비용은 기업의 회계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아닙니다. 회계이익이라면은 영업이익을 의미를 하겠지만 영업이익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법인세 그 차감전 순이익에서 곱하기 이제 세율만큼 보는 게 해가지고 법인세 비용만큼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당기순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요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게 되고요. 자, 그럼 2번 한번 봅시다. 법인세 비용은 기타 비용 항목과 구분되며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의 비용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요, 세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서도 들어가시는 알아요. 얘는 그냥 자기의 단독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법인세를 중간 예납한 금액은 성급법인세로 회계 처리한다. 계정 과목은요, 선납세금 있죠. 요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세 비용은 관련 영업활동이 보고되는 기간의 비용으로서 인식한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왜냐면 1에서 내가 12월 달까지, 그거에 따른 이제 이익만큼 해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영업활동이 이제 보고되는 기간에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의 핵심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풀어서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자, 비용은 1번에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 대한 이제 비용을 하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거래로 발생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기적인 비용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많이 뜻하고요.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 뭐 차량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품 매각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뜻하는 거죠.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뭐 손실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손실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영업활동 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외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뜻하는데 근데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영업 외적 그 활동.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손실 같은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판매 활동 및 회사의 유지와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매출원가를 처리한다. 이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판매 그 활동을 해서 그 이제 물건에 대한 마진은 매출 원가가 맞아요. 그런데 유지라든지 관리 활동인 경우에는요, 사실 직접적인 대응이 아니고 간접 대응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매출원가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원가는 순수 물건을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만 해당하지 유지관리 활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4번은 맞습니다. 법인세 부담액으로 인한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3일에 2021년 비용이 다음과 같다면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결산 수정 문제는 모두 반영이 되었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급여는 판관비냐? 맞죠? 급여는 이제 판매 유지비용 들어가죠. 퇴직급여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고. 배당금은 아니죠. 이자 비용은 이거는 영업 외 비용 쪽이라 해당되지 않죠. 임차료는 해당되죠. 임차료 해당되고 경상개발비, 판관비를 봅니다. 제 손실은 영업 외적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다 분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급여는 100만원이고 퇴직급여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합치면 얼마? 2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총액은 얼마냐면은 니은 디귿 비옷 시옷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결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1번 시산표 작성 2번 후선명세서 작성 3번 결산 수정 분계 전기 4번 총계정 원장의 전기. 자 정답은요 총계정 원장으로의 전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그 결산 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4번은 결산 전에 해당한 거기 때문에 결산 절차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과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러면은 총계정 원장의 마감인 거죠. 요거는 결산 절차가 맞아요. 그런데 총계정 원장의 전기는 결산 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산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 1번 급여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30만원의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원래는 차변에 급여 3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차변에는 급여 30만원만 넣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현금 300만원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금액이 같아야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금액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 상에는 금액이 달라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 차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은 1번이 답이 돼요. 근데 2번하고 3번,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00만원의 매출거래 한 건을 누락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를 누락하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 1000만원만큼 내려가고 대변에 있는 금액도 1000만원만큼 내려가요. 그러면 프라마이 제로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못 찾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모품비 5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 일단 50만원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계정 과목만 바뀐 거고 그럼 대변에 있는 금액도 50만원 처리를 했죠. 이건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처 매입 200만원에 대한 전표를 중복 발행했다. 뭐 중복 발행했으면 똑같은 전표가 2장이 있다는 거죠. 200만원씩.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똑같은 전표가 200만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4번 찾을 수 있냐? 못 찾아요. 2장이 똑같은데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금액이 다른 거는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